뭐 시장 전망.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슬슬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재표 전문가의 시장 대응 전략 견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또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종목 상담은 저희가 맡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종목 봐드릴게요. 인사 많이들 나눠주고 계신데 개미와 꿀벌님, 용선제이님 오셨어요. 그리고 떡상님 오늘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로봇이 비교적 활발했죠. 로봇주 하나 신청해 주셨고요. 제니님 계시네요. 주식 농북부님, 담비님 아마 인텁스가 맞는 것 같은데 약간의 좀 오타가 있어서 확실하게 저희 좀 확인하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일님도 오늘 신청해 주셨고 언지님, 그랜드슬램님 어제 저희 종목 봐드렸죠. 잘 대응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김경민 님, 서원희 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 첫 번째 분은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해운 종목이고요. 네. 2,365원. 네. 30%입니다.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이 종목 네. 1월에 사셨어요? 네, 1월 넷째쯤에 샀는데요. 네. 이 종목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1월 넷째쯤에는 그때 한창 홍해 리스크 있고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 사신 거세요, 그럼? 네, 아마 그쯤에 산 것 같아요. 아, 예. 대체적으로 가격이 한 1월 24일쯤 그때 블록딜인가 뭐 수급적인 이슈 나오면서 그 즈음에 일단은 그 가격입니다. 현재 손실 규모가 좀 되세요. 20%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그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이땡에 보면 네. 목표 주가가 3,000원으로 나와 있긴 한데 또 빨간색으로 매수 의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믿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손절을 어느 선에 해야 되는지 엊그저께 그 이슈가 잠깐 있을 때 네. 2,120원까지 올라왔을 때 손절할까 망설이다 그냥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평소에 이렇게 주식 투자하실 때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투자 의견 같은 거를 좀 많이 믿으세요? 많이 믿는 건 아닌데 예. 그때 한번 그 가격에 물리고 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 혹시 그날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좀 취합을 하다 보니까 기준선이 그 즈음에서 만들어지신 것 같은데 그제였네요. 그제 볼티모어항 이 얘기 나오면서 해운주들 급등할 때 윗꼬리가 좀 달려서 아쉽기는 한데 과연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차분차분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대한해운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도 30%, 머리가 아픕니다 하셨는데 그 두통을 저희가 없애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손실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회사 속에서도 뭐 LNG라든가 가스 그리고 이제 건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철광석 뭐 이런 이제 건화물 쪽을 또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건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벌크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벌크선에서 이제 곡물 쪽, 그러니까 농산물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는 곳이 아무래도 페노션이었고요. 물론 지금 페노션도 뭐 옛날처럼 건화물만 하는 이제 벌크선만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제 뭐 LNG선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거 이제 이미지를 좀 많이 탈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요약을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청자분께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2,300원 가량, 2,300에서 2,400원대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1월 중순에서 이제 이벤트가 한번 발표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날은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티 반군이 이제 민간 상선을 폭격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참전할 계획이다. 이런 이제 영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좀 급등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영향들에서 우리가 항상 볼 때 해운주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어디가 막혔다, 아니면 어디가 전쟁 때문에 우회를 한다, 이러면 급등했을 때는 그거 반드시 매물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임료가 상승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임료 하락, 운임료 상승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왔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팬데믹 때입니다. 왜? 모든 공장이 다 셧다운을 하고 모든 공장이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에 실은 물품이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임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21년도 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 리오프닝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뭐 신재생 관련돼 있는 뭐 리튬 가격이라든가 철광 가격, 구리 가격 다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겠습니까? 빨리 내가 받아야지 조금이라도 싸게 원재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PPI가 상승할 때는 보통 이 운임료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CSI, 뭐 상해 컨테이너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발틱 운임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올라가는데, 이런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당장에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반응이 마진의 시차에 대한 마진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운임료가 올라간다는 건 뭐다? 결국에는 거기에 싣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럼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만약에 선박이 뭐 컨테이너를 막 이렇게 파도 때문에 뭐 빠뜨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실제로 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컨테이너선들이 실제로 항해를 하다가 이렇게 파도를 만나서 이렇게 컨테이너선들이 떨어지면은 그거 그냥 두고 갑니다. 왜? 그 건질 시간도 없어요. 건질 시간 없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던 제품도 어떻게 되냐? 그냥 컨테이너 봉인된 채로 그대로 떠들려 다니다가 뭐 간혹 이렇게 그걸 뭐 주워 오시는 분들도 계신 뭐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런 면까지 좀 벌써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 해운 업종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어떤 디테일을 좀 잡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바로 이제 엊그제죠. 엊그제 상승했던 원인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지금 볼티모어 항구에 지금 대교가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목 현상 또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다리를 치우고 복구 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소요가 좀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볼티모어 항 말고도 지금 다른 항구로 이제 돌릴 수 있는 양들이 있겠죠. 다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좀 급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 목표가는 지금 기존에 매수하셨던 가격이었던 2,400원 선까지 단기간에 올라간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4월, 5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실적이 나왔을 때 직전 분기보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면은 다시 이제 기대로 이제 매수세가 좀 잠깐 몰립니다. 그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완화하셔야 되지, 지금 대한해운이라는 한 개의 회사에 30%를 담으셨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이랬더라가 아니라 이런 어떤 이벤트를 조금 내가 잘 놓친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씩 상승하실 때마다 일단은 뭐 이 30%의 비중에서 20%까지는 조금 줄이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운주들의 만약에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77원을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제 4월에 만약에 한 15%에서 20%까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그것도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정도 나오더라도 만약에 10% 손절을 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잃는 기회는 뭐 내 전체 수익 계좌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 오히려 이제 실적을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기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신다면은 30%를 내가 뭐 감당하겠다 하신다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오히려 한 달 동안 순환매가 돌 때 내가 순환매를 좀 잘 한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10%는 깎으셔서 그걸로 종목 교체를 조금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지금 조금 내가 탄력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내가 지금 한 번 더 내가 진입을 하겠다,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면은 그렇게 10% 쓰셔야 되지, 무리하게 지금 접근하지는 마시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 축소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내가 조금 더 그래도 기다려보겠다. 그럼 손절가는 일단 기술적인 지표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1,800원을 깨고 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기다리셔도 이미 지금 손실이 약 20% 정도 지금 이미 나신 상태, 20에서 25% 정도 나신 상태이실 텐데, 그러면 30%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한가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내가 종목을 대응한다라는 입장으로 좀 바꿔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뭐 해운주 만약에 좀 괜찮은 종목이 없나요? 이렇게 만약에 찾으신다면은 뭐 지금 사실 실적이 좀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인수전 여파가 또 다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H&M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차트 자체로 봤을 때는 지난 12월에 이제 과연 하림이 인수를 하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설파전이 오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인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산업은행 측에서도 손실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면 빨리 지금 매각사 찾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제 컨테이너 선들을 강제했던 해운 강제했던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부터 해서 경기 사이클이 지금 이제 완화된다. 특히 이제 물가 안정화 부분들이 커지고 AI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다. 제품들이 다시 이제 광공업에서 지금 생산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HM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아예 페노션처럼 좀 저평가된 종목을 잡겠다. 이렇게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아래쪽으로 그렇게 잡고, 반등의 목표치라든지 뭐 보고 갈 가격이 있을까요? 일단 대한해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이전 고점을 지금 4월 안에 돌파를 할 가능성은 정말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그날 잠깐 이렇게 반등하는 것 말고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 발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당장 이번 주 일요일에도 PMI 지수를 또 이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경제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합니다. 지금 실업률도 지금 전년도보다 나아졌다라고 지금 대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내 부동산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신규 외국인 투자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는 점. 그래서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2,100원 잡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엊그저께 그때가 기회였던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2,100원 선에서 손절을 목표로 대응하면 될까요? 이때는 손절보다는 이제 손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00원 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만은 만약에 2,100원 선에서 도달했을 때는 이때는 이 당시 시장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해운 사셨을 때처럼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내가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걸 반증을 해보시고 나서 만약에 이때 내가 더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좀 관망을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때는 조금 더 관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확보됐던 현금을 좀 비중을 축소하셨기 때문에 뭐 10%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빠져나오겠다면은 뭐 비중을 좀 극단적으로 줄이셔야겠죠. 어느 정도 뭐 기존에 20%까지 줄였는데 2,100원까지 도달했다. 그럼 다시 10%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가 계좌에서 손실을 보는 거는 약 15% 정도이기 때문에 1,800원대까지 빠졌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손실폭이 30%, 15%로 줄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순환 매수 중에서는 좀 종목 상승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종목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좀 내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거나 테마가 있으시다, 좀 전공하는 섹터가 있으시다면은 그쪽을 잡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해운이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1,809원 이 부분 이탈하면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를 좀 아프겠지만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위쪽으로 반등의 목표치는 2,100원입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 원금 회복까지는 조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렇게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전화 상담해봤고요.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저희 다음은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농북꾼님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살짝 사보셨는데 더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36,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5%입니다. 더 사서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떨까요?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바이앤홀딩 가능할지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융자잔고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비투가 몰려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동안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손해가 됐었는데 그래도 만약 지금 이제 매수하셨던 27,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약 30% 정도는 수익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가 36,500원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36,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난 2월 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전후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하신 그 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은 장비주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테마가 항상 돌 때 보면은 대표주가 가장 먼저 가겠죠. 근데 대표주가 가면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실제 이 팹리스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팹리스 쪽이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이제 설계안이 이제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양산체제를 누가 확보했냐 이게 또 테마가 돕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계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당장 장비 생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장비주가 돌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 이 설계를 적용해서 양산 체제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가격 경쟁에서는 장비주들이 좀 더 수주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대주로서 이제 테마가 계속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은 뭘로 봐야 되느냐? 오히려 소재 쪽 보셔야겠죠. 소재 쪽을 보시는 게 더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감히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좋습니다.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오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노광 쪽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장비 쪽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 HBM3 캐파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느냐?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4일에 하나씩 지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4일에 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HDD 쓰던 거 SSD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전력 고대역 폭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HBM3라든가 이런 것들의 양산을 지금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TSMC랑 삼성전자가 지금 알력 다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지금 3대 기업이 삼국지를 펼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 장비 좋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실적에서 만약 삼성전자가 뭐 좋게 나왔든 안 좋게 나왔든 만약 좋게 나온다면은 이런 어떤 소재 쪽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당장 갖고 있는 투자력 R&D 쪽에서 걱정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좀 실망 매물 나옵니다. 그러면 장비주들이 연기어서 커플링으로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타격을 받더라도 지금은 소재 쪽을 한 번 더 보시자. 그래서 오히려 4월 이제 좀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4월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총선 지나고 나면서 어떤 사업을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일으킬 거냐, 이것들이 이제 국회에서도 다시 이제 입법 이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월에서 5월부터는 또 다시 이제 장비주가 좀 잠깐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뭐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홀딩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이제 비중이 그래도 5%니까 뭐 크지 않으시니까 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반도체 쪽에서 소재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소재 쪽에서도 어떤 종목을 한 5% 정도는 한번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32,000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지금 2평에서만 좀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60일 2평을 이탈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좀 조정하자 정도만 대응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탈환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영역에서 좀 움직이지만은 일단은 실적 발표 대기하면서 주목해 보시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나쁜 건 아닌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른 조금 더 매력적인 소재 종목을 당분간은 조금은 이쪽이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밴드 제시해드렸어요. 아래쪽으로는 32,000원, 위쪽으로는 4만 원 밴드 보시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금 있는 5%만 잘 운용해 보시고, 애초에 좀 고려하셨던 추가 매수 자금은 다른 조금 더 탄력적이거나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에서 수익률을 제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주식 농구꾼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매수 질문도 좋습니다. 이 종목 저는 얼마에 뭐 조정 들어오면 사고 싶은데요. 이 뉴스 있어서 사고 싶은데요. 괜찮나요?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매매도 좋습니다. 게시판 종목군 계속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지금 전화 들어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솔루엠 얼마에 사셨어요? 27,000원에 15%. 27,000원에 15%. 언제쯤 사셨어요? 3월 초에. 3월 초에 27,000원이 딱 밴드 하단이어서 언제 사셨을까? 지난 바닥일까? 지지난 바닥일까? 궁금했는데 근래 사셨네요. 예. 어떤 점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니, 사고 나서 반등은 넣고 계속 흘러내려서 이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작년 매출도 2조 원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저전력 제품에도 뭐 박차를 가한다고 기사는 좋게 나오는데 네. 왜 자꾸 이거 주가는 하락하는지, 아니면은 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유 있으세요? 예, 그거는 여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27,000원 이탈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예, 솔루엠 매수하셨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3월에 이 종목을 사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손실 구간입니다. 요 최근에 부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부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일단 솔루엠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26일 날 나온 기사가
청출어람 솔루엠 호실적의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성과급 지급한 게 400에서 500% 지급했다고 합니다. 뭐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성과급이 빵원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마당에 오히려 전자부품계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매출을 만들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았어요? 실제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 작년도 이제 매출이 이제 15%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2배 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진율을 높였던 원인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전자가격 표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면은 이제 제품의 가격 표시되어 있는 거를 이제 기기화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 호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대형마트들이겠죠. 즉 우리가 오프라인 마트들을 다시 이제 활성화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충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뭐 소요는 많기 때문에 뭐 솔렘이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다져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제 핸드폰 수요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밀고 있는 S25라든가 S24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플래그십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속 모바일 시장 쪽도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느냐 이걸 이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에서 워낙 이제 뭐 샤오미뿐만 아니라 뭐 하이에서도 계속 이제 저가품들을 계속 이제 양산을 해내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 좀 쉽지만 않아 보인다. 근데 일단 이제 솔루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일단 실적이 지금 계속 강자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당연히 실적은 이미 나온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과거 실적이 지금 현재 실적의 이후의 실적까지도 무조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영업이익 부분들이 이제 2배로 성장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전력 사업 부분에서 계속 이제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회복하기 때문에 뭐 풍산이 뭐 지금 이제 동신 사업, 그러니까 이제 구리 가공 사업에 대해서 수익률이 개선된다. 그래서 뭐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도 다시 주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레깅 효과들이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득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러면 저는 매출 부분만 조금 탄탄하게 성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솔루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술적인 가격에서는 25,000원 선에서 지금 쉽게 잘 깨지지 않으려고 지금 오늘 장에서도 조금 일부 소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26,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만약에 진입 타점을 잡는다. 그럼 이때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대신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27,000원. 그러면은 지금 약 그러면은 약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7% 정도 이렇게 손실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15%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성급하게 매도를 하시지는 마시고요. 지금 또 여력이 또 충분히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손절을 한다, 현재 구간에서 손절을 좀 얘기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2,000원선까지 빠진다. 이때는 한번 고민은 진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진짜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번 실적을 봤는데 뭐 전년도보다는 그러니까 정정드리겠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여기에 좀 과잉 매물이 나온다면 이때는 아마 이제 23,000원까지도 좀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때는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미 15%이다 보니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큰 물량을 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할 때는 23,000원 딱 잡고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중에는 32,000원 선까지는 한 번 더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삼성전기로부터 이제 분사를 하게 되면서 나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사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부분은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가장 긍정적인 거는 부채 비율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2년도,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20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30%까지 많이 후퇴했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부분들을 좀 상환을 빠르게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2,000원을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해결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예. 예. 솔루엠입니다. 이 종목을 오늘 게시판에서도 신청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절파고TV님께서도 28,800원에 사셨다고 매수하신 가격 구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비중도
얼추 비슷하게 한 자릿수로 들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가격 전략을 같이 좀 적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22,000원, 위쪽으로는 32,000원 정도. 물론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중에 32,000원 정도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솔루엠 별로 좋지 못한 움직임은 수급적인 이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답답하셨던 속이 뻥 뚫리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주식농부꾼님 실시간 방송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진단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계속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신청 다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젠도 있고 더존비존, 동원시스템즈 이 종목 자주 안 올라오는데 동원시스템즈 있네요. 그러면은 다음 종목 게시판에서 보겠습니다. 담비님이 인탑스 아니고 인탑스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는데 담비님 저희가 인탑스 봐드릴게요. 3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현재 거의 뭐 매수가하고 오늘 종가하고 유사합니다. 약간의 수익권 구간에 와 있는데 인탑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종목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전 차트를 보니까 약간 슬금슬금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요즘 분위기인데요. 인탑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표님? 일단 인탑스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무벡스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주 중에서도 약간 스마트 팩토리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로봇들, 뭐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재밌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뭐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게 무엇 의미냐면은 일반 상용화, 그러니까 민간 및 상업화 로봇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장 확장이라든가 시설 확대 이런 게 나와야지 사실은 좀 이런 관련돼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좀 이슈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당분간에 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결국 우리가 매출 부분들은 매출은 당연히 나오는데 이제 영업이익 마진율 부분에서 개선세가 얼마나 나오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이번에도 지금 제가 기사 나온 거 잠깐 봤는데요. 뭐 오늘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좀 보니까 뭐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뭐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저는 좀 아니라고,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기대할 만한 이슈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실적 부분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좀 우려만 좀 뭐 단기간에서는 좀 우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스마트 팩토리 쪽은 이제 결국엔 우리가 양산 체제를 갖는 데 있어서 지금 공장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최근에는 또 뭐 밸류업 관련해서도 뭐 주주 하나 높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를 노리고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사실 좀 주가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막 35,000원대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좀 다시 이제 상승하니까 편승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단기간의 손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연중 목표가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일단 35,000원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한 10% 이상은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정비나 판관비 같은 게 좀 많이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흑자가 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인탑스 실적 같이 보시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면은 지금 이제 연간의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2년에 1조죠. 2022년에 1조를 이제 매출을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지금 반토막이 지금 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기간 조정이 나왔다. 다만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는 21년도, 22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목 현상이 좀 심했을 때입니다. 심하다 보니까 좀 일시적으로 나온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4월부터 이제 4월, 5월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인탑스가 만약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 지표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분기 집중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보다 만약에 이제 지금 매출이 많이 잡혔다 그러면은 1,800억인데 만약에 1,800억 정도까지 안 가고 한 1,500억 정도만 가더라도 매출 부분이 감소했다. 이 부분들이 분명 지적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마진율만 좀 어느 정도 뭐 차감이 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부채비율을 보시면 아까 제가 진단했던 종목과는 좀 차이가 있다시피 부채비율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돈내산입니다. 내가 돈 주고 내가 투자해서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면 우리 회사가 다 먹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는 조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안 좋아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1차 목표가부터 먼저 제시되면 일단 4만 원 선까지는 조금 단기간은 좀 어렵지만은 3만 5천 원 돌파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9,000원
원입니다.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잡으셨던 가격도 38,800원이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대응하시기에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고 오히려 이때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빠지더라도 급락해서 빠지는 경우는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요. 29,000원 빠졌다고 해서 이때 바로 10% 뭐 추가 매수다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이슈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좀 빠질 때 좀 힘이 없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조정받을 때처럼 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좀 주가가 빠질 텐데 그런 경우에서 29,000원 때까지 좀 갔을 때는 한번 그때는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좀 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9,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그래서 손절가 타이트하게 드렸으니까 이 부분 지지가 되는지 좀 잘 봐주세요. 29,000원 아래쪽이고요. 위쪽으로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설정해 드렸으니까 10% 중반대의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 오셨을 때 딱 잘 빠져나오나 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담비님이 신청해주신 인탑스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줄이는 님께서 동원 시스템즈를 신청해 주셨는데 매수가가 5만 원이세요.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마음을 굳히셨을까요? 추가 매수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우리 주식 줄이는 님 보고 계시다면은 어떤 점이 좀 좋으셨는지 그리고 가격이 딱 5만 원이어서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 5만 원에 어떻게 사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14%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 종목이 오늘 배당락이었습니다. 아마 5만 원에 사셨으면 배당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배당이 주당 600원 정도 나온 배당락 디데이였고요. 근래 들어서는 주가 움직임이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3% 하락한 4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동원 시스템즈 이 종목 더 사도 되는 건지 시청자님의 이 매수가 5만 원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지금 동원 시스템즈를 매수하셨던 가격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사실상 3월 20일 여건 전후로 해서 한 3일 내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데, 이게 이 가격이 지금 결국에는 뭐 때문에 나온 가격이냐라고 하면은 지난 3월 8일부터 해서, 3월 6일부터 3월 8일, 그러니까, 인터 배터리 데이 이후부터 해서 배터리 소재 쪽 만든다, 뭐 아니면은 관련 있는 제품 만든다 하면은 다 이 전후로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손오공도 일부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드래곤볼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씨가 뭐 작고를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밈화된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그것처럼 지금 이제 468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면은 조금 어느 정도 주식이 테마로 좀 많이 몰리게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원 시스템도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차트를 좀 늘려서 보면은, 지금 5만원 선이다. 이게 좀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쉽진 않은데 5만원 선을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조정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5만원 선에서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지금 몰렸는데, 자, 일단 매수 유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장 이제 매수가 많이 몰리느냐? 3월 7일입니다. 그러면은 딱 이때가 인터 배터리 데이 지금 이틀차 하는 날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 배터리 캐리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왔던 소재 부분들 포트폴리오를 보였는데 이게 지금 실제 양산을 하려면 얼마까지 가느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서 내가 수익 빨리 내고 싶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단기간에서는 좀 조정이 오히려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4만원 선 이하로 한번 빠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면은 일단 1차 목표가 47,000원 잡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지금 5만원 선에서 하셨다고 하면은 42,000원까지 빠진다? 아마 지지선이 거의 이제 4만원에서 42,000원, 요 사이에 한번 왔다 갔다 바닥이 만들어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여기서 한번 지지선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더 빠졌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감을 못 잡겠다. 오히려 나는 지금 이거 한 종목만 보고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배터리 쪽에서 이 한 종목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종목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일단 종목 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5% 정도 손실을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네, 15% 정도, 15에서 15%에서 18% 정도 이렇게 손실 좀 왔다 갔다 하실 텐데, 20%가 되는 시점인 4만 원 선, 이때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한번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내가 이때 종목 교체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비중을 좀 축소해서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때 한 번 더 추가 납입을 할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4만 원 선, 이때가 1차 손절에 대한 이제 기회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때는 내가 손절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분기점이다 정도 일단 방점을 하나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내 도달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000원 선을 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폭을 4만에서 42,000원 선 잡고 계속 이제 행보 구간에 있을 때 여기서 이탈 여부를 한번 잘 추적해 주신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우치 쪽, 여기 이제 결국에는 셀 파우치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들도 한번 좀 보시면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뭐 안정성이 좋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근데 양산까지 가려고 한다?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뭐 작년부터 해서 이제 충남 아산에 이제 원통 배터리캔 공장 증설했다. 뭐 5억 개 이상 만든다더라. 뭐 올해 8월부터 양산한다더라. 그러면은 결국 양산하는 시점이 8월이라면은 이 양산된 게 8월이다? 그럼 실적은 4분기부터 적용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좀 시간 싸움을 내가 좀 버틸 수 있다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시중잔고 너무 지금 끌었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목표가는 5만 원 선 일단 잡고요. 잡고 가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손절 내지는 추가 매수 기회는 4만 원 선 잡고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주린이님의 동원 시스템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종목 빠르게 더 봐야 되겠죠. 한전 KBS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 뭐 여기저기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 시세를 내지는 못합니다. 불장 포에버 필명 쓰시는 분께서 한전 KBS를 36,2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단기 접근하셨어요. 단기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단기 전략 간략하게만 세워주시죠. 4월 이제 재수주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재수주? 네. 그러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이제 재입차를 이제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체코 원전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제 원전 수주 관련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한번 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쪽 얘기 나오면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한수원에서 이번에 과연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이제 독립을 완벽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APR 1400을 이제 독자적인 기술로 완벽하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로열티 안 주고도 우리가 이거를 수주를 받을 수 있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때 4월에 한번 이슈가 소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제 재입찰 요 기간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0조 원짜리죠. 체코 원전이 지금 이제 4월에 지금 이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기대감으로 아까 이전에 이제 달성했던 뭐 38,000원까지의 주가는 충분히 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단기로 보신다는 게 정말 이제 뭐 스캘핑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지 않은 게 이런 원전주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인데 저는 원전 쪽에서 만약 KPS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KPS도 좋고요. 한전 기술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성향이 다르죠. 한쪽은 정비고 한쪽은 이제 설비 관리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좀 5%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아직 뭐 손실폭이 그렇게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한전 기술도 잠깐 보고 가죠. 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내가 어떤 종목이 먼저 튈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한전기술, 한전 KPS 두 개를 좀 같이 양분해서 가져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두 기업이 가는 사업이 어느 정도 중첩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순서로 치면은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는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자체가 원전 테마가 가게 되면 두 개가 좀 동반으로 강세가 되는데 좀 해지 전략으로서 저는 한전기술과 한전 KPS를 좀 양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월 기준으로 38,000원.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이죠. 38,000원으로 KPS 가격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4월에 있는 뭐 학회 이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액면부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조금 비중을 좀 약하게 싣고 있다라는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코 정부가 이번에 입찰 제안서 4월 15일까지 받겠다라는 매체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감안을 해주셔서 4월 달에 관련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부분은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을
좀 투트랙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위험 분산 차원에서요. 이렇게 해서 제안해 드렸습니다. 짧게 한정 KPS 기준으로는 38,000원 목표 주가 볼 수 있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가격 구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번 실전 매매하실 때 잘 고민해 보셨다가 투자 성향에 맞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원전주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제 달력 한 장을 넘겨야겠죠. 4월 초 되면은 또 AACR도 있고 뭐 경제지표 나오고 바쁠 텐데 시선이 이럴 때 잘못 분산되면 안 되겠습니다. 중심을 딱 잡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실적이 그동안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심판의 날이 오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이번 4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이제 재고 물량들 많이 이제 털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실적이 그래도 분기 실적이 조금 일부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은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UBS가 UBS 그룹이 이제 지금 어제 새벽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UBS가 지금 이제 기술주 랠리가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이제 거기 전문가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UBS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기술주 랠리가 지금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한 레포트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실제로 다른 사람이 지금 각각 쓰는 레포트인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초점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주가 부담스럽다 했던 원인을 뭔가 살펴보니까 지금 빅테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이 그러니까 뭐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그리고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너무 지금 종목이 지금 치중돼 있다. 그런데 이 치중된 주가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바로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 주에 나온 레포트는 또 어떤 거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술주 시장 즉 우리가 생산의 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뭐 산업 같은 경우에 계속 육성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발굴해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기술주 전망 자체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벤치마크 역할을 해줄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81,000원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몸값을 지금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에서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8만 원 선 이하가 깨지지 않는지 여부는 결국 이제 실적 이유가 나온다. 이거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전쟁 그리고 재해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뭐 가뭄도 굉장히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뭐 코코아 가격까지 올랐다. 그래서 뭐 초콜릿 가격도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카카오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초콜릿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각국에서 지금 이제 뭐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건 사고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IS에서 자칭 이제 우리가 한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계속 의심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떤 얘기로 가느냐? 이제 뭐 방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피로감이 오래된 상황입니다. 지금 3년째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매물 처리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있으면 총선입니다. 이미 이제 사전투표를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이제 입법 정책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영향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당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반대 브레이크가 걸린다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이렇게 수혜받는 기업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다음 주에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차익 매물이다. 차익 매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상됐던 실적 대비했을 때 좀 부진하게 나와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건지 아니면 실적은 좋은데 차익 매물이 나온지는 수급을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 수급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지금 국내 증시를 조금씩 이탈하고 있죠. 삼성전자 지금 급등한 거 외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빠지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접근한다고 봤을 때 다른 기업들 벤치마크 꼭 점검하시자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덕호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짜 쉬운 지난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저희에게는 숙제 같은데 금요일이라서 다행입니다. 미스터 진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종목 진단 해드리는데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받아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 종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이어서 좀 나들이도 하고 싶은데 미세먼지가 좀 야속합니다. 마스크 꼭 끼시고요. 그러면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